대기업 영전무 은퇴 후 사라진 명함, 남은 건 가족분 경비원이 된 가장의 무게. 은퇴를 앞두고 있든 이미 지나온 사람이든 누구나 공감할 이야기. 사람이 평생 붙들고 사는 명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 서 있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먼저 꺼내는 건 내 이름보다 직책인 경우가 많죠. 영전무입니다. 어디 부장입니다. 어떤 회사 대표입니다. 그 명함은 나를 소개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내 존재를 설명해주는 방패막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라는 건 그 방패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택배 기사님이 수령자 성함료라고 묻는 순간 내가 아니라 아내 이름을 말해야 하는 하루. 직장 후배들로부터 오던 안부 전화가 어느 순간 끊기는 하루. 아침에 눈 떴는데 갈 곳이 없는 하루. 마치 내가 살던 세계에서 조용히 밀려난 듯한 허전함이 밀려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은퇴하면 이제 편하게 쉬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은퇴자들의 속마음은 다릅니다. 나는 이제 무엇으로 증명하며 살아갈까? 남은 삶은 어떻게 꾸려야 할까? 내가 이 가족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일까? 은퇴 후 경비원이 된 전무님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은 이유는 그 속에 내 아버지, 내 주변 사람, 혹은 미래의 나가 그대로 비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은퇴 후 삶을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지,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명함 없이도 나를 소개할 수 있는가? 정체성의 재설계. 은퇴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돈보다 정체성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명확했지만 집에서는 그 역할이 흐려집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처음에는 수고 많았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빠는 왜 방에만 있어? 오늘도 뭐 하셨어요? 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다시 소개하는 연습입니다. 나는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을 좋아하고 앞으로 이런 삶을 살 사람입니다 라는 문장으로요. 사례 1. 58세 박 차장의 정체성 찾기 프로젝트. 박 차장은 30년 동안 은행에서 영업관리만 해왔습니다. 은퇴 직후 한동안 집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점점 자신이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지역 도서관에서 하는 금융교육 봉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답니다. 내가 가진 경험이 아직도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는구나. 그 후 그는 은퇴자 금융 멘토라는 새로운 명함을 만들었고 지금은 지역센터에서 정식 강사로 활동하며 회사 밖에서도 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2. 은퇴 후 첫 인연이 인생을 결정한다. 삶의 구조를 잃으면 감정도 무너진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기간이 첫 인연입니다. 이때 삶의 구조를 잃으면 우울감, 무기력, 경제적 불안이 복합적으로 찾아옵니다. 대기업 전무 출신 어씨가 경비원 일을 선택한 이유도 돈이 부족해서라기보단 집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더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삶의 루틴 다시 만들기예요. 그 루틴은 꼭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 운동, 봉사활동, 취미 모임, 간단한 파트타임 일, 배움 온라인 강의, 자격증 등 이런 작은 리스트들이 모여 정서적 사회적 안정감을 지켜줍니다. 사례 2. 출근할 곳이 없어지자 무너졌던 K부장. IT 기업에서 근무했던 K부장은 은퇴 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좀 쉬어보자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공허감이 커졌고 아내가 보기에 우울증 초기 증상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우리 같이 자전거 동호회 나가보자고 해서 억지로 따라 나간 것이 전환점이 됐습니다. 바람 쐬고 나서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더니 지금은 동호회 운영진으로 활동하며 일주일 일정표가 꽉 찼다고 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근지가 사라졌을 뿐 외출지는 내가 만들면 된다. 3. 은퇴는 끝이 아니라 직업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 경제적 자존감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은퇴 후 가장 민감한 주제는 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 있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이 은퇴 후 예상 지출을 과소평가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부족한 돈이 아닙니다.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내가 벌지 못하는 남자가 된 걸까? 하는 경제적 자존감의 붕괴죠.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 소득은 잘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사례 62세 이 전무의 두 번째 직업 찾기. 이 전무는 제조업에서 오랫동안 고위직을 맡았던 분입니다. 은퇴 후 처음 1년은 여행도 다니고 편하게 지냈지만 점점 사는 맛이 떨어지는 걸 느꼈다고 해요. 그러다가 지인이 부탁한 산업 현장 컨설팅을 도와주었는데 그 일이 생각보다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현직 때는 바빠서 고민할 틈도 없던 사람과 현장을 이제는 느긋하게 들여다보며 조언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월 5만 100만 원 정도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꾸준히 이어가며 경제적 정서적 안정감을 함께 얻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전무라는 직책은 내려놓았지만 내 경험은 여전히 누군가의 필요다. 4. 은퇴 준비는 돈 50%, 관계 30%, 나머지 20%는 마음의 준비다. 은퇴 후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관계의 붕괴입니다. 직장 동료는 이미 각자 바쁘고 친구들은 한두 번 연락되다가 뜸해지며 가족들은 각자 일상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은퇴 전부터 만들어야 하는 게 관계의 포트폴리오예요. 직장 밖 친구, 취미 모임, 배우자와의 함께하는 시간, 지역 커뮤니티, 관계가 있어야 활동이 생기고 활동이 있어야 건강 정신경제력도 유지됩니다. 5. 결국 은퇴는 새로운 직업이다. 은퇴는 더 이상 쓸모 없어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두 번째 반을 설계하는 전문적인 일입니다. 정체성 관리, 건강 관리, 소득 관리, 관계 관리, 마음 관리. 이 5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은퇴 후 삶은 훨씬 길고 풍요롭습니다. 대기업 전무였던 사람이 경비원으로 일한다고 해서 그분의 삶이 축소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한 사람의 너무나 인간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마무리하며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할을 찾아 나서는 순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니까요.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든 이미 은퇴했든 혹은 아직 한참 남았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명함 없이도 나로 살아가는 연습. 그 연습이 당신의 남은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